네, 테마 3번의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 봅시다. 14번 문제. 공법상 계약이 아닌 것은 1번이 틀렸는데 공익사업법상의 협의취득. 이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예요. 그러니까 공법상의 계약이 아니라 사법상 계약. 우리가 그냥 시장에서 사고를 파는 사법상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과 똑같은 사법상 계약, 사법상 매매이다. 틀렸고 15번에 행정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이 틀렸는데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의 체결 절차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규율을 하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좀 특수하게 두 가지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행정계획과 관련된 규정 그리고 공법상 계약과 관련된 규정 이 두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2번은 틀렸고 16번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서 2번이 틀렸는데 계약직 공무원의 밑줄 계약직 공무원은 그냥 일반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단기 교환으로 1년 단위로 정해서 단기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어서 국가가 그냥 하나의 당사자가 됐을 뿐이지 일반 사기업에서 단기간으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것과 똑같은 구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해지 의사 표시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과 달라요. 특별 권력 관계인 징계 처분과 달라서 항고 소송이 되는 처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 처분과 마찬가지로 행정 절차법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할 때의 그 사전 절차, 이유 의견 제출 절차 이런 것들 거칠 필요가 없어요.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의견 제출 절차 적용되지 않는다.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일반 사법상의 계약과 비슷하게 처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쭉 이제 넘어가시면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요. 행정지도. 자, 행정지도는 행정청이 국민에게 식품위생법상에 가서 처분을 내릴 수도 있지만 이 처분을 내리는 건 불이익한 이제 직접적인 법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를 하기 전에 단순히 권고하고 지도하는 자발적으로 적법한 그 행정 영역으로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비권력적 작용 사실행위로서 지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훈계하듯이 그러한 그것을 행정지도 중요한 것은 비권력적 작용이다.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행정지도. 따라서 처분성이 원칙적으로 부정이 돼요. 다만 행정지도의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모습은 행정지도의 옷을 입고 있는데 실질이 이게 장난이 아닌 칼을 이렇게 들이대서 안 하면 불이익하게 하겠다. 이런 정도가 되면 처분이 됩니다. 그건 행정지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행정지도는 강학상 개념으로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고 처분성이 부정이 되는데 실제 행정청이 엄격한 처분 절차를 거치려면은 절차가 있어야 되냐. 의견 제출 기회도 줘야 되고 그래서 이걸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서 옷만 행정지도의 옷을 입고 처분성이 인정되는 그런 행위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행정지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칭이 행정지도라고 해서 그게 행정지도가 되는 건 아니다. 성질이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가지고 있을 때 행정지도라고 하고 이 행정지도 개념에 들어오게 되면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부정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일탈한 행정지도는 그건 이제 행정지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제 이건 처분이 되는 거예요. 이건 처분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앞에 법리들이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17번 문제를 한번 보면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2번이 틀렸는데 행정관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계약 신고에 관하여 공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가액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그에 따라 피고인이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면 그 허위신고의 범법행위에 위법성이 조각되느냐. 내가 행정공무원이 지도한 것에 따라서 했다. 자기가 위법을 한 거죠. 그러니까 행정지도는 그냥 사실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다. 유도하는 것에. 그래서 그걸 따랐다라는 자체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가 한 행위가 허위신고라면 자기가 알면서 허위신고를 한 거죠.
뻔히 알면서 허위 신고를 매매가를 허위로 신고한 따라서 이것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요. 처벌받게 된다. 다음 18번 문제. 행정지도에 관한 틀린 것. 1번 지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도록 강제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행정지도가 아니에요. 강제하는 수단을 택하게 되면 행정지도는 비권력적이라고 했습니다. 강제하는 수단을 취할 수도 없고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도와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불이익한 조치, 이 뒷부분도 틀렸죠. 강제할 수 없고 불이익한 조치도 할 수가 없다. 다음 19번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이 틀렸는데 위법한 행정지도라 하더라도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행위라면 당사자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가? 그렇지 않다. 자기가 자기 책임하에 판단하고 적법한 행위를 해야 돼요. 만연하게 시켰으니까 그대로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위법성 조각 사유로 주장할 수가 없어요. 다음 넘기면 20번 문제. 행정지도의 한계와 관련해서 틀린 것은 3번이 틀렸습니다. 행정지도는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아니죠.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작용에 엄격한 형식이 필요 없습니다. 말로도 할 수 있고 문서로도 할 수 있어요. 다만 당하는 사람이 야 이거는 행정지도가 아닐 수 있어. 이거 증거로 좀 남겨야 되겠는데 그래서 문서를 요구를 하면 요구가 있으면 그때는 문서로 해줘야 돼요. 그러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구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어요. 자, 21번 규제적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것은 에서 어느 정도는 도와주는 그러한 그 처분을 하지 않고 침입적인 처분을 하지 않고 도와주는 그런 게 대부분인데 1번 지문을 보게 되면 물가 억제를 위한 권고. 야, 올해 물가 상승률 10% 이내로 가격을 올릴 때 10% 이상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권고하는 거죠. 유도하는 거예요. 권고. 근데 이거는 당사자에게 10%더 올리고 싶은데 못 올리는 쪽으로 가이드라인을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억제적 행정지도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처분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 22번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지도. 2번 지문.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당의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 아니라고 했어요. 비권력적 작용이기 때문에 아무리 최소한의 범위라 하더라도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는 없다. 23번 문제 행정지도 틀린 것. 5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5번 행정기관이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은 위법이죠.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틀렸어요. 위법에 해당한다. 그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똑같은 지문이. 24번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에서 4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행정지도는 법률의 근거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따라야 된다. 모든 국가작용, 모든 행정작용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행정지도도 마찬가지죠. 옳습니다. 25번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지문이 틀렸죠. 행정지도는 문서로만 해야 된다. 아니죠. 말로 할 수도 있는데 다만 당사자가 요구하면 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 행정지도를 받고 그 다음 테마 5로 가시면 그 밖의 행정질서의 형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26번 행정의 자동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에서 4번이 틀렸는데 행정의 자동결정은 컴퓨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동적 결정이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를 구별하는 경우에도 행정행위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가? 아니다. 컴퓨터로 처리하는 것뿐이지 너무 대량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어서 컴퓨터로 처리하는 것뿐이지 행정공무원이 처분하는 거나 똑같은 구조이다. 행정행위의 그 이론들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4번은 틀렸고 다음 27번 행정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문 행정사법은 행정작용의 수행에 있어서
행정주체에게 법적 형식에 대한 선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자, 행정청이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많은 규제를 받죠.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법률 유보, 법률에 위반되지 않은 법률 우위, 행정절차법상의 처분 절차,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사법의 형식으로 그냥 일반인과 민사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런 사법의 형식으로 들어오는 걸 행정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당사 그 행정청이 이 공법 원래는 공법으로 해야 되는데 사법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선택의 가능성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선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영역을 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탈법 수단이 되는 거죠. 그렇게 들어오면 법치 행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옳아요. 자, 여기까지 행정작용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봤고 그 다음에 파트 3 행정 절차입니다. 행정 절차와 정보 공개를 봅시다. 앞에서 봤던 행정 작용들을 그냥 법에 근거가 있고 법률을 지킨다고 해서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적법 절차, 우리 실질적 법치주의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그런 적법 절차에는 그 내용이 설사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처분, 행정작용만 유효한 걸로 본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주절형내 내용 자체가 위법이 없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본다. 즉 행정 절차도 독자적인 의미가 있다. 절차를 지켜야 되는 독자적인 의미. 그게 지금 현재 행정법학계의 통설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테마 1번의 행정절차법 개관에서 문제 1번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2번 지문에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 이유 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독립한 취소 사유가 된다. 그래서 내용에는 잘못이 없다. 비례의 원칙도 지켰고 법의 한계를 다 지켰다라고 하더라도 거쳐야 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위법 사유로 본다는 얘기예요. 독자적인 독립한 위법 사유, 취소 사유로 본다. 옳습니다. 2번 질문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질문 행정절차 1번이 틀렸어요. 행정절차법은 절차법적인 조항만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자, 행정절차법 안에 대다수가 절차 규정이죠. 하지만 실체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된 규정도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내용도 있다. 실체 조항도 있다. 기억하시고 문제 3번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 지문이 틀렸는데 행정절차법에는 행정계획에 관한 절차가 규정이 있는가? 아니라고 했죠. 두 가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행정계획 그리고 공법상 계약 이 두 가지 들어가 있는 게 바람직한데 없다. 기억하시고 다음 테마로 넘어갑니다. 다음 테마 2번 테마의 행정절차법 1 문제 4번을 봅시다. 다수 당사자 등이 공동으로 행정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 정하는 대표자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 내용으로 틀린 것은 에서 4번이 틀렸는데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 등에게 효력이 있다. 다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1인에게 하여도 되는가? 아닙니다. 통지는 모든 사람한테, 모든 대표자에게 하여야 한다. 다음 5번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3번이 틀렸습니다. 행정절차법상의 의견 제출에는 공청회와 청문회가 의견 제출에는 공청회와 청문회가 포함된다. 자, 의견 제출에는 공청회와 청문회가 포함되지 않아요. 의견 청취 절차, 행정청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의견 청취 절차는 세 가지예요. 의견 제출 절차, 공청회, 청문회. 이건 따로따로예요. 의견 청취 절차. 이게 침익적인 어떤 처분을 할 때,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절차인데 이것은 첫 번째는 의견 제출. 그 침익적 처분을 하는 사람과 1대1로 그 말을 들어보는 것.
이것이 의견 제출이에요. 의견 제출. 방식은 제한이 없습니다. 뭐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 말로 할 수도 있고 문서로 할 수도 있고 방식에 제한이 없는 가장 일반적인 절차이죠. 두 번째는 청문 절차. 청문회. 그 사람을 불러서 듣는 거예요. 불러서 듣는 절차. 즉 당의 사람, 이것도 역시 1대1이죠. 그 사람을 불러서 불이익한 처분의 상대방을 불러서 들어. 다만 조금 엄격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건 방식에 제한이 없지만 이건 방식이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있다. 근데 청문 주재자라고 한 사람을 정해서 이 사람이 모든 걸 관장해서 듣고 청문 보고서를 작성해서 행정청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걸 청문회라고 해요. 자, 1과 2의 가장 큰 차이는 이건 방식이 없다. 그러나 2는 엄격한 방식이 있다. 이런 차이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완전히 다르죠. 공청회. 공청회는 이게 한 사람한테 국한되는 침익적 처분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그런 행정작용을 하려고 한다. 그럴 때 널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예요. 의견 수렴. 성질이 완전히 다르죠. 이것과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의견 청취 절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질문은 체계상으로 틀렸죠. 의견 제출에는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이 독립된 거예요. 의견 제출, 청문회, 공청회가 서로 각각 개념상으로 분리된 독립된 개념이다. 다음 문제 6번. 행정절차법상의 용어의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에서 3번이 틀렸는데 공청회는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이다. 아니죠. 이건 청문에 대한 절차죠. 청문 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청문 주재자가 증거 조사도 하고 듣고 하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듣는 청문 절차이지 공청회는 널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예요. 그 다음에 문제 7번. 행정절차법상의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고른 것은 에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건 뭐 당연히 디귿에 보면 고지 절차 그리고 공청회를 수많은 사람들을 듣다 보니까 한 자리에 모이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전자공청회로 온라인으로 서로 소통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전자공청회예요.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이고 기억에 철회와 직권 취소 뭐 이러한 직접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쟁송이 있을 이유가 없죠. 행정쟁송은 사후적 구제 절차, 행정절차는 사전적 구제 절차이니까 그것이 핵심이니까 행정쟁송은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넘겨보시면 테마 3번의 행정절차법 2 처분절차를 봅니다. 문제 8번 처분의 신청에 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3번이 틀렸는데 행정청의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의 흠이 있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부분이 틀렸어요. 요구하여야 합니다. 요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반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려하면 다시 또 복잡하게 다시 절차가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불리합니다. 쓸데없는 비용만, 경제적 비용만 들어가요. 그래서 바로 반려하는 게 아니라 보정을 요구하고 보정해 오면 수리, 접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구비 서류가 미비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해요. 당신 서류가 이 부분이 미비되어 있으니까 이거 좀 보완해 주세요 라고 보완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음 문제 9번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 지문이 틀렸는데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이나 공청회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의견 제출 절차도 거치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죠. 의견 제출 절차나 청문, 공청회 이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 10번 행정절차법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2번이 틀렸는데 행정절차법은 모든 침입적 처분에 대해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자, 모든 침입적 처분은 아니에요. 사전 통지 절차가 심각하게 공익을 침해하는 그런 염려가 있다면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있다. 자, 원칙적으로는 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심히 공익에 현저한 침해가 있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해설의 그 참조 조문의 해설 그 예외적 사유를 확인하시고 문제 11번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문 행정청은 반드시 처분 기준을 공표하여야 하는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12번 행정절차법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4번이 틀렸는데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함에 있어서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의 이길 다음 날 신청된 것으로 보느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전자문서는 즉시 막 뜨잖아요. 우리가 그 종이 편지로 보냈을 때는 이 편지 내가 부재 중인 때에도 들어올 수가 있고 하니까 그 다음 날 접수된 걸로 보는데 신청한 것으로 보는데 전자문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시 전자문서에 입력한 때 즉시 효력이 발생해요. 다음 13번 처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이 옳은 정답지예요.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포함되지 않는다. 아주 빈출되는 지문이에요. 자,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실질적으로는 나한테 불이익하죠. 거부 처분은. 하지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절차와 관련해서는 거부 처분은 그 거부 처분이 있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새로 의무가 부과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 침입되는 게 아니야. 실질적으로 나는 거부당했으니까 불이익한 감정을 갖게는 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행정절차법이라는 사전 절차, 엄격한 절차와 관련해서는 침입적 처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행정절차법상으로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부 처분이 나가기 전이나 그 나간 후나 당사자가 새로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번 질문 아주 빈출되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문제 14번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또 나왔죠. 1번 질문 틀렸는데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아니다.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아니다. 따라서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 15번 행정절차법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래서 해당하는 청문을 해야 되는 경우가 1, 2, 3번이에요. 다른 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법인이나 조합의 설립 허가에 취소하는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입니다. 다만 3번이 정답지로 틀렸는데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처분을 할 때 이것은 청문이 필요하죠. 불이익한 처분이니까 청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음 16번 행정절차법상 청문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이 옳습니다.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에 행정절차법상에 규정된 청문 절차를 배제하는 내용의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협약이 청문의 실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죠. 자, 청문 절차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예요. 그리고 당사자가 포기하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다. 우리가 주관적 공권, 이건 물론 행정 절차와 관련된 건 주관적 공권은 아니지만 주관적 공권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객관적인 질서, 행정이라는 객관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당사자 협약으로 포기한다 하더라도 절차는 거쳐야 한다. 이 꼼수로 탈법적인 행정 편의적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배제의 협약이 있다 하더라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음 문제 17번 청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이 틀렸어요. 행정청은 직권으로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할 수 없다? 아닙니다. 행정의 효율성,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리할 수도 있고 병합할 수도 있고 그건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청문을 거치면 되는 거니까. 다음 넘겨서 테마 4의 행정절차법 3, 18번 문제. 행정절차법상의 입법예고. 자, 입법예고 절차예요.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입법예고 절차, 그리고 처분 절차, 그리고 행정예고 절차, 일반적인 행정예고 절차 등등이 규정되어 있죠. 그중에 입법예고 절차.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옳지 않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이고 자치법규는 15일인가. 날짜 좀 껄끄럽죠.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암기할 수밖에. 40일과 20일로 돼 있어요. 40일, 20일. 다음 넘기면 19번 문제.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이 틀렸습니다. 행정청은 대통령령 불령을 입법 예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되느냐. 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할 일 많죠. 얘네들이 담당하는 건 대통령령만 담당한다. 대통령령. 즉 불령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낸다. 그냥 불령은 입법 예고만 하면 된다. 다음 20번 문제. 행정입법 예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이 틀렸어요. 행정청은 입법 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고시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아니다. 대통령령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21번. 공청회의 통지 날짜와 행정예고 기간의 연결이 올바르게 된 것. 역시 날짜는 여러분이 어쩔 수 없습니다. 암기할 수밖에. 그래서 밑에 해설을 보시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2번에 14일, 20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40일, 20일, 14일, 20일 이거 기억하시고 넘겨서 정보 공개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